네, 대전의 딸 투사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이고 우리 대전의 딸. 그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전인가? 지금 현재도 행안부 장관인가? 탄핵만 지금 아니, 직무 정지된 상태죠. 직무 네. 정지지만 자 뭐 장관이죠. 자, 그 네, 전 장관이에요, 전 전 장관. 장관이구나. 그렇지. 네네네네. 네. 이상민 전 장관이 헌재에서 발언한 게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완전 그 거짓의 산이 무너지는 중이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핵심적인 게 그거죠. 저 쪽지.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대통령께서 최상목 대행한테 음. 쪽지를 주는 것을 못 봤다. 네, 못 봤다. 그죠. 그리고 언론사 등 특정 건물 단수 조치 지시 받은 적도 없다. 없다고 그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수. 네. 네, 그리고 또 국무회의 네. 제대로 했다. 네. 네, 국무회의 제대로 했고, 음. 그리고 실제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헌재 재판부가 참석자들이 국무회의로 생각 못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이상민 전 장관께서 국무회의가 아니면 왜 선포를 미루면서 기다렸겠냐. 그렇지. 국무회의라고 다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대체 국무위원이 국무회의 아니고 대통령실 놀러 온 거냐, 뭐하러 온 거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시거든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국무회의지. 그리고 야간에 모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무회의지. 국무회의는 어디서 해요 그럼? 그러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보통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주재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께서 주재할 때 네. 형식적으로 이렇게 쭉 정해진 순서대로 보고하고 의결할 거 있으면 의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그에 반해서 당일날은 굉장히 열띤 소통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랬겠죠. 예. 찬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장관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엄령 선포가 문제가 있다, 탄핵 사유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첫 번째 계엄령 선포 사유가 안 된다. 국가 비상 사태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이런 판단의 영역인데 대통령이 이거는 통치행위로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데 국가 전시 사태 자체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측 주장이고. 그렇지. 예.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계엄법에 따른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인데 첫 번째 주장은 사실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정말 있지도 않은 허위 망상에 빠져서 판단을 했다고 한들 그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거는 통치행. 네, 대통령 통치행위니까.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계엄법과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냐, 국무회의를 형해화시킬 정도로 형식적으로 했냐, 그냥 선포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끝난 거냐, 이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만한 요소가 일부 있었는데 몇몇 최상목 대행이나 심지어 한덕수 총리까지도 이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식의 이제 초반 진술들이 좀 바깥에 나왔었어요. 예, 그랬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뒤집는 얘기가 네. 오늘 나온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8시 정도부터 모여가지고 거의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2시간 넘게 형식적인 요식행위만 했겠습니까? 항의도 하고 반대 의견도 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심의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심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의잖아요. 회의, 국무회의. 네, 그렇죠. 회의만 거치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이 정도의 실질적인 형식과 실질을 갖춰서 회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는 이제 실체적으로도
계엄령 선포의 사유에 해당하는 통치행위로서의 본인 판단, 또 뭐 부정선거를 비롯한 예.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 탄핵 사태나 국가 예산에 대한 예. 정부 예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부 다 삭감하는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부 예. 이제 판단 영역이었고 그것도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 실질에 대해서도 모두 다 거쳤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면 이제 어느 누가 주장을 해도 탄핵을 할 만한 사유가 사실 거의 다 깨진 거예요. 거짓의 산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지난번에 홍장원 예. 1차장과 그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 네, 그 둘의 어떤 그 진술이 좀 치명적이었었는데 그조차도 앞뒤 하나도 안 맞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 이미 드러났고, 예. 네네네. 그래서 뭐 헌법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그 법조인답게 정말 검찰총장 출신답게 예. 모든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켰구나. 예. 네, 이것만 확인이 될 뿐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헌재 재판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이게 다 드러나는데 거짓의 산이 무너지고 진실의 산이 드러나는데 더산삼 사포님 최적화 공법으로 규격화했고요. 한 병당 한 뿌리 사포님 다 뿌리 들어가 있습니다. 500만 병 팔렸어요. 3+3 행사합니다. 가족들 다 드시라고 왕창 세일합니다. 저도 먹어야죠. 이거 먹고 올겨울에 좀 감기 안 걸렸어요. 자, 그런데 문영배 등 이제 헌재 그 사람들은 그거죠. 빨리 2말 3초에 결론 낸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몰아가고 있는 게 이 저희가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후딱후딱 해치우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안 좋게 해석하자면 네. 정말 그 우덜법 연구회라고 네. 불려지는 이념 편향적인 법원 내 사조직이 예.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전 국민에게 알려진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국민들의 그 어떤 저항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하잖아요.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인권위에서 정말 온몸으로 그동안의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그 몸싸움과 그 무식한 이렇게 막 몸으로 밀어붙이고 들어눕고 하는 일들 예. 어제 인권위에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다 막았거든요. 네. 네. 근데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덜법 연구에서 하던 대로 2말 3초에 끝내려고 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드러난 사실관계는 도저히 배척할 수 없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 뜻대로 했다가는 진짜 전시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 네, 그분들이 아마 끝까지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좋게 해석하자면 네. 그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 특히 그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쓸 정도로 인생 참 여유롭게 한가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예. 그 구중궁궐에서 진짜 이렇게 여유롭게 하늘 보고 또 이렇게 또 정원을 한번 보고 글도 쓰고 무슨 고매한 인격자처럼 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글을 뭐 한두 개 쓴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많이 독후감을 썼더라고요. 하여튼.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미선 재판관님은 또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재테크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반포 쪽에 또 재건축 아파트 막 어떤 정보를 그렇게 다 받아서 또 주식 투자도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던 그러니까 판사들이라고 특별할 것 없는 우리 국민들 필부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좌파 언론들, 좌경화된 언론들에 의해서 선입견이 아주 제대로 주입돼 있던 아주 평범한 지능 수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선입견과 편견에 휘둘러서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했대. 막 뭐 고압적으로 뭘 어떻게 했대.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질렀대 막 이런 말들로 자기들도 이제 휩쓸려서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막 서울의 봄 떠올리면서 이런 군합발로 우리 국민들을 짓밟으려고 했던 정말 무식한 대통령은 빨리 우리의 힘으로 쳐내야지. 어쩌면 그런 사명감까지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 깊은 생각을 하기에는 독후감 써야 되고 주식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언론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그동안 계몽령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네. 그런데 아마 이분들도 인간이니까 네. 깨달았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법 연구여도 아. 주식 투자나 하고 뭐 이렇게 독후감이나 쓸 정도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실리를 추구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또 이념 편향적인 우돌법 연구의 출신이지만 아주 핵심 이광범이나 뭐 그런 마은혁이나 이렇게 완전 운동 제대로 한 막 그런 사람들의 뭐 종북 주사파에 비추어 그다지 이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지 않은 그냥 패션 좌파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자기들도 좀 재판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상과 달리 뭐 4대4 팽팽한 게 아니라 5대3이나 6대2까지도 오,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각이 역전. 압도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좋은 분석이네요. 참, 네, 제발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우돌법 연구회라도 달라진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하나하나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가 제대로 맞추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감사합니다.